그럼 이제부터 본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을 진행해 주실 유진영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인공위성인 무인항공 원격 탐사,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환경 변화 탐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인공위성과 원격 탐사 기술의 핵심 개념 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소개해 드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손 드세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고 어른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원격 탐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위성이 뭔지 알아요? 위성이 뭐야? 맞아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하늘에 뭐 떠 있어요, 지금? 달 떠 있죠? 달 우리 뭐라고 불러요? 위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교수님 이렇게 딱 보면, 무슨 색깔 옷 입었는지 알 것 같아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이죠. 검정색이야? 검정색이에요. 이거는 약간 짙은 회색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검정색인지 알아요? 검정색이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봤으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은 센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라는 어떤 전자기파의 일종인데요. 자,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불을 껐다고 쳐요. 불을 껐어요. 불을 끄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자, 어두워서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눈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용지물인 거야. 그래서 왜 저 심해에 사는 동물들은 눈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쵸? 자, 우리가 위성이라는 것도 있고 드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위성이라는 애는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도는 애들이고, 드론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날리면서 지구를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센서라는 걸 달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그냥 날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카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성이나 드론 같은 애들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해요.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 교수님 얼굴에 있는 점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 그죠? 자, 저 멀리서 보면 자세하게 안 보여요. 그쵸? 근데 가까이서 보면 자세하게 보여요. 그 대신에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게 잘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만큼이 보이는데 요 안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또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라는 것들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로켓을 빡 쏴서 위성을 띄우는 거야. 띄우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양하게 돌아다녀요. 위에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 동안에 지구는 뭘 해요? 지구는 자전을 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친구들이 지구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자세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여기 봤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봤다가 그 옆에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위성이라는 것들이 궤도를 요렇게 도는 친구들도 있고 저기 굉장히 높이 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의 차이는 뭘까요? 높이 떠 있으면 어때? 높이 떠 있으면 지구의 자전축이랑 그 위성의 공전축이랑 같아져서 한 곳에 그렇게 거든요. 자, 그거는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높이 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구들은 지구를 한 방에 다 볼 수 있어요. 한 방에 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자세하게 못 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미사일 쏘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저 멀리 떠 있는 친구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가까이 떠 있는 친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이 떠 있는 친구들은 북극, 남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모르지. 자, 북극에서 남극으로 내려가는데 50분. 남극에서 북극으로 올라오는데 50분. 10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떠 있는 고도가 한 600km에서 700km 정도 돼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대신 문제는 뭐야? 넓게 못 보지. 넓게 못 보지.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계속 돌아가니까 자,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센서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지구가 돌아갔어. 그럼 북한이 막 미사일을 막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다음번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미사일을 쏘는지 안 쏘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성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센서를 내가 여기 이렇게 쭉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갈 때 이 친구들이 센서를 옆으로 들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스파이 위성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놈들은 뭐냐면 자, 태풍 같은 놈들.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태풍이 막 저쪽 대만 어디서 만들어져요. 저기 적도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 막 북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태풍 얼마나 큰지 알아요? 태풍이 크게 우리나라 크게? 태풍이 훨씬 커요. 태풍이 훨씬 커요. 태풍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요 낮게 뜨는 위성이 이렇게 가면 태풍에 코밖에 못 봐.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떠야 돼요. 높이 떠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중간에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적도에다가 위성을 띄워요. 적도에다 위성을 띄운 다음에 아주 높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3만 킬로 이상 높이 있어요. 아까 낮게 뜨는 위성들은 600km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은 3만 킬로 정도 높이 떠요. 그리고 어떻게 도느냐? 아까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 딱 떠가지고 교수님 머리가 지구예요. 그럼 얘가 나는 자전을 하는데 얘도 나랑 똑같은 속도로 요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속 나만 봐. 나만 봐. 이 친구가 내 뒤통수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위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역마다 자, 너는 요 동네 보고 너는 그 다음 동네 보고 너는 요 동네 보고 요 동네 보고 지구를 삥 둘러서 이런 위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태풍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위에다 띄워놓고 중국도 중국 위에다 띄워놓고 일본도 일본 위에 띄워놓고 미국은 워낙 크니까 여러 개 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선 계속 지구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위성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론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어요. 비행기처럼 생겨가지고 막 띄울 수 있어요. 좋지. 재밌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아주 낮게 본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날아서 본 고도는 150m예요. 자, 아까 위성 제일 낮게 나르는 친구 몇 킬로라고 했어요? 600km, 700km라고 했어. 이 친구들은 150m야. 그럼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이 150m에서 날면 얼마나 넓게 보겠어? 굉장히 좁게 보죠. 굉장히 좁게 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딱 요만한 지역. 막 위성은 자 대전을 볼까요? 그러면 대전 한 장이면 대전 다 들어와요. 그런데 드론은 대전을 찍을까요? 그럼 한 달 동안 찍어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고가 났어요. 화학 사고가 났어요. 화학 사고가 나서 아마 뉴스 보면 아마 음성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쫙 화학 물질이 바깥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식물들이 막 죽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농민들 어떻게 해? 큰일 났죠? 막 죽어나가. 그런데 얘네가 어디까지 묻었는지 모르는 거야. 얘네가 어디까지 묻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내야지. 그쵸? 그래서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드론을 날려주세요. 드론을 날려서 드론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센서를 장착을 하고 쫙 날아서 보면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낮게 나르면 되고 낮게 나는데 아주 정밀하게 보면 드론 쓰면 되고 좀 넓게 보는데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조금 낮게 나는 위성 보면 되고 아주 넓게 보고 싶으면 아주 높게 나는 위성을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이 까만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까만색 옷을 입었어요. 맞아요. 자, 교수님 머리, 이마에가 지금 뜨거워 안 뜨거워?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우리. 몰라요. 교수님이 지금 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 왜? 여러분, 코로나 때 맨날 그거 보고 다녔잖아요. 그쵸? 응? 그치, 열화상 카메라죠.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자, 불 끄면 우리 안 보여요. 왜 그래? 우리 눈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는 센서예요. 남들이 주는 것들이 딱 부딪힌 다음에 반사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불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에너지예요. 가시광선 에너지가 막 비쳐가지고 반사돼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검은색 무슨 뜻이야? 모든 빛이 흡수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무슨 뜻이야? 보라색 빼고 싹 다 없어요. 보라색은 맞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보통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시광선을 얘기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알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조합을 막 이렇게 되면 컬러가 막 다른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시광선이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아까 선생님이 태양이 엄청 강해라고 얘기했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격 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태양 때문입니다.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방사선이라고 들어봤어요? X선, 감마선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자, 그 몸에 좋아 안 좋아?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아요. 큰일 나요. 자, 그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에너지 파티클, 에너지의 어떤 입자 형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입자 물리 그러면 하이 에너지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자들이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자, 옷 벗고 자, 갖다 대고 숨 들이마시고 하면 선생님 어디 가요? 자, 잠깐 기다리세요. 어디 가버려요. 가죠. 그래서 마이크로 자, 숨 참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많이 웃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게 X선을 몸에다 쬐는 거예요. X선을 몸에 쬐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맨날 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통과해서 딱 나오는 것들 보고 안에 뼈가 어떤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맨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핵유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굉장히 강한 방사선이 누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그게 태양에서 지구로 온단 말이에요. 지구로 오는데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방사선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죽죠.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에요. 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 전자기파라는 애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파장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굉장히 에너지가 센 애들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요걸 피해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대기가 있으면 대기보다 더 작은 입자예요. 그래서 대기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기를 못 뚫어. 그래서 대기에서 남겨져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가장 센 에너지가 지구까지 들어오는 그 앞에 감마 X선이 있는데 가장 센 에너지가 누구냐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여러분 알아요? 자외선은 뭐? 피부의 적. 왜? 에너지가 강하니까. 우리가 바깥에 여름에 나가서 하루 종일 햇볕에서 놀면 어떻게 돼요? 살이 타요. 왜?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센 에너지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근데 자외선은 파장이 짧단 말이에요. 이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그 지구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센서까지 갈 때 이게 적당하게 충분한 양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뭐 할 때 써요? 소독할 때 써요. 왜? 에너지가 세니까 균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놓으면 이렇게 파란색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칫솔 소독기 그것도 자외선 이렇게 막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센서에 탐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주는 많은 종류의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면서 이 가시광선이 가장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게끔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적외선이라는 건 못 봐요. 근데 적외선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열화상 카메라라고 했죠? 그거 보는 거는 열적외선이라는 에너지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온도에서 내놓는 에너지는 열적외선이라는 에너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가시광선이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이 있는데 적외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적외선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가시광선하고 가장 붙어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단파적외선, 중적외선이라는 친구들이 있고 열적외선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있는 게 전자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알아요? 그거 뭐예요? 전자레인지라고 부르죠. 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레이더라고 들어봤어요? 레이더? 레이더가 뭐예요? 레이더 뭐 할 때 써요? 레이더? 통신할 때? 레이더 통신할 때 쓰나? 라디오를 통신할 때 쓰는데. 자, 레이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장이 굉장히 긴 에너지예요. 긴 에너지라서 이 친구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뚫는 힘이 작거든? 근데 파장이 길면 이 친구들은 뭘 뚫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위성이 지구를 보고 있는데 막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면 하늘에 뭐가 떠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시광선으로 보면 뭘 보겠어요? 구름의 윗둥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자파라는 친구는 파장이 길어서 어떻게 하냐면 구름을 뚫고 내려가요. 구름을 뚫고 지구까지 딱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보여요? 이게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막 뚫고 다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땅 속에서 막 그 서울에서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막 땅이 꺼지고, 막 비만 오면 땅이 꺼지고, 막 차가 막 빠지고, 집이 막 빠지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땅 속에서 이것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 땅이 공간이 막 비어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잡아내냐면 이 전자파라는 레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가 자연으로 있으면 전자파고 내가 이 친구들을 직접 만들어서 쏘면 레이더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을 그 땅 속에다가 레이더라는 걸 딱 쓰면
이 친구가 땅 뚫고 팍 들어갔다가 다시 딱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공간이 있는 것들 막 찾아내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레이더라고 하는 게 보통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한 11cm 막 이 정도 돼요. 그럼 얘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내가 이거 하늘로 쐈어. 하늘로 쏘면 이렇게 가면 하늘에 있는 구름 뚫어 안 뚫어? 뚫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새 뚫어요 안 뚫어요? 뚫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비행기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그럼 비행기는 딱 하고 부딪혀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디아를 가지고 딱 그 하늘에 쏘는 거, 접시 갖고 막 쏘잖아. 이거 왜 그래요? 레이더를 하늘에 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디텍션 하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을까? 적기가 나 들어오는가? 스텔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레이더라는 이 신호를 흡수를 하거나 얘가 나를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별한 도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KF-21이 KF-21 알아요? 보라매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투기인데 그거가 우리가 준 스텔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실 이 F-35라는 비행기를 보면 아주 매끈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매끈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KF-21은 어때? 뭐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요. 거칠거칠하게. 미사일이 바깥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달려있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그 미사일을 그 박스에 넣으면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도포를 하면 스텔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가 그렇게 많은데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전자파보다 더 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라디오파라고 하는 거예요. 라디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TV 보잖아요. 그거 다 데이터가 라디오파에 실려서 다녀요. 그래서 전파공학과 이런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움직일 때는 그럼 얘네들 엄청 크니까 산도 넘고 건물도 뚫고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를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가 되는 거죠. 자, 교수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자 드론이나 저 위성에다가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라 적외선을 보고 그 다음에 전자파를 보고 이러한 센서가 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 아픈 식생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적외선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픈 식생을 찾아요. 자, 북한에서 교수님이 한 연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북한에 있는 광산이 얼마만큼 자원을 캐서 팔아먹었을까를 알아내려고 했었어요. 왜? 난 위성이 있으니까 위성으로 쫙 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저쪽 전혀 모르는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라고 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왜 그러냐? 사막에서 자원을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전자파에서 저쪽 전자기파에서 저 단파 적외선이나 이렇게 눈으로 못 보는 적외선 영역을 보게 되면 이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들을 막 잡아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 사람의 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센서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원격 탐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교수님이 강의 노트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설명했는데 그럼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를지도 몰라. 옛날에 1999년에 알카에다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건물에다가 비행기를 가지고 자살 빡 맞아. 아이고 상식이 많구나. 딱 부딪혔어. 그때 사진이에요. 지금 부딪혔을 때 사진이에요. 자, 이거 누가 찍었어요? 위성이 찍었어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늘에는 위성이 떠다녀요. 항상 누군가는 거기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사고 났을 때,
이게 사고 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뭐 해요? 먹고 살아요. 농사도 짓고, 뭐 군사도 하고, 뭐 공사도 하고, 뭐 토목도 하고 다 해요. 그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 원격 탐사라는 기술을 써서 지구에 있는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격 탐사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여러분 영어 알아요? 영어? 리모컨 알아? 리모컨? 리모컨 알아? 이거 리모컨이죠? 리모트라고 하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콘은 컨트롤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리모트 센싱이에요. 떨어져서 센싱,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걸 활용을 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탐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지구 위에서 화산이 폭발도 하고, 날씨도 있고, 저기 태풍도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어떤 사람들은 공해, 폴루션이 막 만들어지고, 해양에서 사고가 나고 이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자, 원격 탐사의 센서들을 통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일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옛날에 처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원격 탐사를 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처음 지구를 찍은 거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찍은 사진이 파리 1968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폴로가 우리나라 지구를 찍은 사진이고. 자, 뭐 보여요? 비둘기죠. 비둘기죠. 이 친구 가슴에 뭐 달렸어요? 카메라 달렸죠.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센서를 달고 다니는 애니까 플랫폼이요. 이건 뭐예요? 카메라가 아니라 센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독일군들이 썼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적진으로 비둘기 딱 날려보내면 사실 막 찍어가지고 와. 이게 비둘기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려면 훈련을 좀. 그 훈련 되게 열심히 시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도우는 거예요. 달처럼 지구를 도우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요.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돌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도는 인공적인 문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 동안에 위아래로 돌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우리가 위성을 나눕니다. 자, 저고도에서 나는 친구들,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나는 친구들,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 자, 정지궤도는 지구랑 같은 궤도를 돌면서, 같은 사이클로 돌면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밑에 있는 아주 자세히 본 낮게 뜨는 애들 있잖아요. 다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혹시 월드컵 좋아해요? 프리미어리그 좋아해요? 자, 그거 어디서 해요? 영국에서 해요. 영국에서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영국은 여기 있어. 그지? 이거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렇지. 중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통신위성이라는 걸 쓰는 거야. 이 친구들도 굉장히 높이 떠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옆에 높이 떠가지고, 왜냐면 내 하늘에 이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친구한테 쏴! 쏘면 여기 있는 통신위성이 받아. 여기로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텔레비를 보다가 막 이상해져. 그러면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골 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우리도 골 난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이 친구가 라디오 신호를 타고 위성으로 가서 위성 갔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그 친구들은 보통 이런 정지궤도 위성을 쓴단 말이에요. 정지궤도 위성은 그래서 통신위성이나 아니면 메티오라이트, 대기를 관측하는 그런 위성들이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근데 저궤도는 가까이 가니까 자세히 보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 자, 중궤도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야. 자, 아버님, 어머님도 오늘 여기 오실 때 뭐 키고 오셨어요? 내비 켰죠. 자, 내비가 GPS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거는 수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위성들이 되게 많아요. 하늘에 딱 뜨면 그 하늘에 최소한 5개 이상이 떠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계속 당신은 거기 있어 하고서 막 전자파를 보내. 라디오파를 보내. 그럼 내가 딱 보면서 얘가 딱 받아서 알아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었어요. 왜? 비행기 주세요. 그렇지. 미사일 쏘려고.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냉전할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미사일 갖다 딱 때려 박으려고 그때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는 지금 여기서만 돌고 있죠?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친구들이 조합을 이뤄가지고 당신은 거기 쏘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얘가 누구예요? 저궤도. 저궤도. 이 친구들이 뭐게요? 중궤도. 저 친구들이 뭐예요? 정지궤도. 정지궤도요. 그래서 보면 지구 위를 이 친구들이 가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게 되고 이 친구들의 위치를 얘네들이 잡아줘요. 얘네들이 너는 지금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GPS 위성들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이 통신위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친구들의 시그널들을 받을 때 왜냐하면 우리 무궁화 위성이 항상 우리 동네에만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쪽 미국 쪽에 있으면 거기 있는 애들한테 던져가지고 이렇게 삥삥삥 둘러서 받기도 하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우리 동네에 왔을 때 받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데이터를. 적도궤도라고 하는 건 적도 위에 떠 있는 거고 극궤도는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양 동기궤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오늘은 아침 8시에 찍고 내일은 저녁 7시에 찍었어요. 그럼 사진이 똑같이 보일까? 안 똑같이 보일까? 안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항상 고길로 저 위성이 지나가게끔 요 동네에서 찍는 사진은 항상 그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게 만든 궤도예요. 그래서 저기 요거는 극지궤도, 저는 극궤도 이렇게 됩니다. 적도궤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위성이 계속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삥삥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도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도는 위성이 북극하고 남극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통신위성은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 중계방송 보는 거, 관측위성은 자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기상은 비슷합니다. 항법위성 GPS를 해주는 위성입니다. 군사위성은 굉장히 낮게 떠가지고 정밀하게 보는 위성들이 돼요. 저 친구들은 대부분은 극궤도를 따라다니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처음에 198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야? 세계 6위에서 7위권의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위성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에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6월 27일 발사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이 약 9개월 동안의 정지 궤도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 정지궤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까지 해양관측위성은 한반도 주변 바다를 하루에 한 번씩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과 육지를 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8번씩 연속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로부터 약 36,000km 밖의 정지궤도에 위치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항우연이죠. 자, 이 친구들은 극궤도 이성입니다.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지구를 지나가면서 저렇게 쭉 스캔을 해요, 이미지를. 요렇게. 저 친구들 저궤도 위성이 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움직여.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줬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오실레이션, 이렇게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한 친구들은 수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른 친구들은 수평으로 왔다 갔다리 해요. 그래서 자기장하고 전기장이 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눈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이만큼의 에너지예요. 근데 사실은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서 요만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글씨가 라디오. 뭐라고? 반원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렇지. 라디오. 라디오. 됐어? 자, 감마하고 X. 그 다음에 UV. 자, 요것들은 왜 안 온다고? 대기가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세요. 200만 볼트, 일렉트론 볼트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시광선은 2.48.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센 거예요. 이 친구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대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오늘 중에 가장 센 놈이 이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격 탐사할 때는 얘네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지구는 이런 색깔이에요. 식생은 녹색이고 즙하고 뭐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체코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방사선을 찍은 거예요. 자, 방사선을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방사선은 에너지가 세고 파장이 짧아가지고 얘네들은 멀리 못 간다고. 대기가 다 막아준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론이 날아야 돼요. 굉장히 낮게. 이거는 비행기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외선이고, 뭐, 저기 자외선으로 이제 감지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자, 요게 적외선이에요. 근적외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저 빨간 게 뭐게? 빨간 게 뭐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하고, 얘들이 숲이에요, 숲. 이게 숲이고, 이게 밭이에요. 자, 그러면 적 탱크가 녹색 칠을 하고 숲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친구들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로 보면 어떻게 했어? 찾겠죠? 다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식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의 반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겉에가 식생이 아닌, 식물이 아닌 애들도 덮여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산이에요, 산. 여러분들, 이 단파적외선이라고 하는 에너지, 여러분 눈으로 못 보는 에너지죠. 여기 산에 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뭐 보여요? 색깔이 다르죠? 무슨 뜻이에요? 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원을 찾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열적외선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맨날 다니면서 봤던 거. 자, 이게 열적외선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구도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요? 자,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한 레이더예요. 레이더예요. 자, 위성에서 레이더를 쓴 거예요. 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다고? 뚫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남극이에요. 남극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잖아. 그러면 여기가 눈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가, 레이더가 쭉 들어가서 눈의 알갱이들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눈 밑에 있는 얼음들을 찾고 디텍션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보고 싶느냐에 따라서 센서를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광학 센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센서, 적외선 눈에 안 보이는 파장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적외선들을 보면서 얘네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져. 식생을 보기도 하고, 광물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화재를 보기도 하고, 온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원격 탐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크로파, 아까 교수님이 말한 거예요. 레이더라고 부르는 친구들. 수동형은 자연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보는 거고, 능동형은 얘가 직접 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은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 자, 눈에서 빛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수동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능동형도 됐다가, 수동형도 됐다가, 내가 플래시라이트를 켜면 능동형, 안 켜면 수동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 이제 광전자라는 센서 쓰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라고 그 전자파를 직접 쏘는 걸 우리가 레이더라고 하는데,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센서를 우리가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센서를 우리가 인공위성에 달아서 써요. 라이다라고 하는 건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자, 레이저, 여러분들 레이저 갖고 뭐 해요? 포인터 하죠. 포인터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자, 파킹 딱 넣고 뒤로 가면 삑삑삑삑삑삑 해요, 안 해요? 가까워져서 삑삑삑 하죠. 왜 그래? 거기에 라이다가 달려있어. 레이저를 걔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보통 포인터 할 때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녹색이나 빨간색을 써요. 이 친구도 이거 보이죠? 이걸 빨간색 레이저예요. 근데 우리가 골대 쓸 때는 적외선 레이저를 써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갔다가 치고 돌아오는 거 가지고 거리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레이저 센서를 사방팔방으로 쫙 잡아놓고 카메라 달아놓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거리가 가깝다? 조심해서? 뭐 이것도 다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도계는 뭐 알티미터로 고도를 재는 것들, 복사계는 복사 에너지를 재는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직접 가져오지 않았죠? 비싸니까 무겁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냐면 여기에 달려있는 친구가 여기서 레이저를 계속 쏴요. 근데 레이저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같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하늘을 날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면 뭐 신기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날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자, 뭐 보여요?
이게 지금 카메라예요. 그죠? 카메라. 드론에 달려있는 거. 지금 드론 어디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지금 교수님 그 있는 학교, 충남대예요. 충남대 앞에. 예. 충남대 3호관이라고 저쪽 어디냐 하이마트 쪽에 있는 쪽이에요. 자, 여기 아저씨들 여기서 놀고 있죠. 우리가 찍는지 몰랐을 거야. 자, 오른쪽에 뭐 나타나? 오른쪽에 뭐 보여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이저예요. 레이저가 내가 시작하면 레이저가 그때부터 막 레이저를 쏴요. 그럼 갔다가 돌아온 곳에다가 딱 부딪힌 곳에 점을 딱딱딱 찍어요. 그럼 3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원이라고요? 3차원. 3차원? 영어로 해줘? 3dimension. 그게 아니에요. 충남대 안에 어디예요? 충남대 안에 우리 건물 앞이에요. 자연과학 3호관 앞이에요. 주변에 없는데요. 어디 알아요? 주변에 뭐 있어요? 주변에 별거 없어요. 3호관 찍고 한번 와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고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이게 나오는 게 레이저가 보면서, 자, 나무 찍는 거 봐요. 나무 찍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나오고, 이건 3차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방향 바꿨어요. 카메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거죠. 자, 지금 몇 미터야? 50미터예요. 지금 50m에서 날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죠? 지금 드론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화살표 나오죠. 네. 그래서 충대에 있는 옆에 있는 숲이고, 숲을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레이저가 쫙 계속 쏴요. 그럼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우리 학교 건물이고, 자, 옆에 건물 모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에 저희 학생들, 대학원생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라서, 예. 어딘지 알 것 같아? 놀러 와. 날 찾지 마. 뭐, 요렇게 보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레이저가 찍히는데 컬러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레이저에 광학 센서도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무슨 색점이다 라고 딱딱 찍히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숲을 만약에 본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나무가 얼만큼 있는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방향을 바꾸면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어디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리드를 그려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빛을 더 많이 쏘나요? 네? 화질이 조금 화질은 여기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한 군데를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날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충분히 오랫동안 레이저를 계속 쏴야지 아주 예쁘게 다 잡아내지. 지금은 그냥 보여주려고 쭉 나르면서 점들이 막 찍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뭐 해? 자, 내려오고 있어. 고도 낮아지고 있죠? 자, 요거는 스피드예요. 얘가 움직이는 속도. 자,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카메라 밑으로 내리고 이제 제대로 보고 내려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교수님 찾아오세요. 아, 그때까지 은퇴 안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 센서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교수님이 한바스목원 가서 찍은 거예요. 한바스목원 가서 거기 있는 숲을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센서인데 하이퍼스펙트럴 센서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파장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는 마치 화학 분석처럼 하는 그런 센서들이에요. 자, 요거는 얘가 직접 에너지를 안 쓰니까 수동형 센서. 햇빛 쓰면 수동형. 직접 내가 에너지를 쓰면 능동형 센서.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요. 자, 그럼 인공위성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3차원으로 지형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남극이에요. 남극에 CIS, brightness temperature하고 CIS, 그러니까 온도 변화 하는 것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얼음들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여주는 거고, 얼었다 말았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자, 그럼 남극의 얼음이 녹느냐 안 녹느냐 이런 걸 재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남극의 얼음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를 잰 거예요. 남극의 얼음이 높아진다는 건 두꺼워진다는 얘기고, 낮아진다는 건 녹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남극 얼음이 녹는지 안 녹는지. 여러분들은 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다들 졸리구나. 빨리 끝내줄게. 그래. 미안해. 너무 길었어. 배고프죠? 자, 요거. 자, 이게 지금 남극에 있는 어떤 빙하인데요. 우리가 위성을 쓰게 되면 남극의 빙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남극 빙하가 이렇게 움직여요. 뭐 태풍을 보기도 하고. 자, 요거는 이제 허리케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허리케인의 단계에 따라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데미지가 얼만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거는 자원 탐사를 해서 쓴 것도 빨갛게 된 애들이 자원이 있는 지역들이고, 이렇게 지진을 탐지하기도 하고요. 지진을 탐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산을 탐지하기도 하고, 지진이나 화산을 탐지하죠. 자, 여러분 여기 뭐 보여요? 이거 뭐야? 연기예요, 연기. 산불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열적외선으로 보면 불이 어디 있는지 요 연기를 뚫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방관이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게 되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성면들, 우리가 위성 가지고 알아낸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성면, 우리나라에서 찍은 거예요. 성면들을 탐지하는 모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오염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탐지를 해서, 자, 요거는 뭐야? 비소화라고 알아요? 중금속이 들어간 식물하고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식물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초분광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교수님이 광산 가서 막 조사하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교수님, 아저씨 이거 한번 맛보세요. 근데 거기에 그 상추가 있었어요. 상추하고 깻잎이. 근데 이제 광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화학 조성을 분석했더니 중금속이 있었어요. 근데 보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 다 알아보자 해가지고 식물한테 중금속을 먹였어요. 먹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파래져요. 파릇파릇해져요. 너무 신선해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치가 넘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눈을 봤을 때 신선해 보인다 라고 해서 그게 진짜 신선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요거는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났던 화학사고예요. 요거 났을 때 지금 국가 비상사태, 이 동네 비상사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쪽에 가서 드론 갖고 찍은 거예요. 드론 갖고 찍어가지고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거죠. 전지구적 생태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또 교수님이 워낙 또 물어가면서 또 잘 처음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어요. 밥 맛있게 먹어요.